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 인간과 인연을 끝내버린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그런 짓을 한 건 바로 제 아내였는데요. 그래 놓고선 나중에 또 어찌나 말을 바꾸는지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강원도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부였는데 한 번 배 타고 나가면 2, 3주 정도씩 있다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저랑 여동생은 오랜만에 아빠가 집에 오시면 그렇게 신났답니다. 아빤 저희 남매를 너무 예뻐하셔서 목마도 태워주고 공놀이도 같이 해주셨거든요. 게다가 눈이 오는 날엔 비닐 포대로 썰매를 만들어 저희를 태우고선 끌고 다니셨어요. 우와, 신난다. 아빠, 더 빨리 가요. 더 빨리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신나게 달려볼까? 넘어지면 안 되니까 꽉 잡아. 그런데 그렇게 다정했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무서운 행동을 많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랜만에 집에 오시면 꼭 술을 한 잔씩 하셨는데 그때마다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 없는 동안 무슨 짓 하고 다녔어? 당신 우리 집에 외간 남자 끌어들인다는 소문이 있어? 감히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딴 남자랑 놀아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내가 무슨 딴 남자를 만난다는 거야. 내가 다 들었어. 당신이 얼마나 행동거지가 지저분하면 그 얘기가 나한테까지 들어와. 당신 진짜 이 집구석에서 쫓겨나고 싶어? 하루는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셨는지 울면서 아버지한테 따지신 적도 있었어요. 당신도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도대체 당신한테 그런 얘기 해준 놈이 누구야? 내가 가서 따질 테니까 누군지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누구긴 누구야? 내 친구 민식이가 그러더라. 당신 나 없을 때 자꾸 딴 놈이랑 어울려 다닌다던데. 뭐라고? 아, 그 양반이 그딴 헛소리를 짓거리고 다닌 거였어? 이제 알겠네. 지난번에 그 인간이 당신한테 큰 돈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빌려주지 말라고 말렸더니 거기에 앙심을 품고 지금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잖아. 내가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줄 테니까 그 인간 빨리 우리 집으로 불러. 삼자 대면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돈을 안 빌려주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저희 어머니를 이간질했던 거더라고요. 아버지도 평소엔 어머니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술만 마시면 그 친구분이 했던 얘기가 떠올라 어머니를 못 살게 굴었던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의 그 행동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6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웬일인지 저희 아버지가 출항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을 너무 많이 오해했지? 나도 당신이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다 아는데 술만 먹으면 그 생각이 나서 그랬어. 나 이번에 다녀오면 당신한테 정식으로 다시 사과할게. 그때 우리 식구끼리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갑자기 사과라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희 어머니도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면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는 아버지의 말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출항한 지 일주일 만에 기상 악화로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말았거든요. 저와 여동생이 너무 충격을 받아 펑펑 우니까 저희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이러시더라고요. 경민아, 경이야, 너희 아버지가 그동안 집에서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지만 절대 너희 아버지 원망하지 말거라. 너희 아버진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너희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너희 아버지 덕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편히 가시라고 빌어주자.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을 법도 한데 마지막까지도 좋은 말씀만 해주시더군요. 아버지 친구분의 이간질만 없었어도 두 분이 참 사이좋게 지내셨을 텐데 이간질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잃은 후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저희 남매 키우셨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맨날 허리가 아파서 끙끙거리셨어요. 게다가 돈 한 푼 아끼느라 어머님 맨날 똑같은 옷을 꿰매고 또 꿰매서 입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랑 여동생은 대학도 무사히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평범한 직장에 취업했는데 미대를 나온 제 여동생은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본인의 전시회까지 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여동생의 전시회 때 어머니와 같이 관람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어떤 그림 앞에 멈춰서선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여동생이 그린 어머니의 초상화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전시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작품이 되어서 걸린 걸 보니 정말 영광이구나. 영광이야. 오해로 인해 아버지한테서 험한 말도 많이 들으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엔 자식들을 위해 고생만 하신 저희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그림에 그대로 담겨 있더군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에게 평생 동안 효도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30대 중반에 학원 강사로 일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성격이 참 상냥하고 활발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정말 살갑게 잘하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속초 중앙시장에 술빵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저 여기서 파는 술빵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사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술빵 정도야 당연히 내가 사줄 수도 있지. 그리고 또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없니? 어, 그럼 저 닭강정도 사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파는 닭강정이 엄청 유명해서 TV에도 막 나오잖아요. 저 오늘 배불러도 다 먹어보고 갈 거예요. 저희 아내는 평소에도 수시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들인 저보다 더 저희 어머니한테 잘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 식사는 잘 챙겨 드셨어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냉장고에 고기 반찬도 하나도 없던데 제가 어제 한우 좀 사서 보내드렸으니까 도착하면 구워서 드세요. 원래 사람이 고기를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예요. 아내는 제 여동생과도 친자매처럼 잘 지내더군요. 제 여동생이 전시회를 할 땐 직접 화분도 보내주고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응원도 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격 좋은 아내와는 달리 저희 처가 식구들은 엄청 무뚝뚝한 편이었습니다. 아내 위로 오빠가 두 분 계셨는데 처가에 잘 오지도 않고 오더라도 서로 말 한마디 잘 안 하더라고요. 게다가 다 같이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성격이 활발했던 건 장모뿐이었어요. 김서방, 우리 집에 오면 다들 말이 없어서 재미가 없지? 원래 우리 집 남자들이 성격이 내성적이고 무뚝뚝해서 그래. 나도 우리 지은이 안 낳았으면 아마 심심해서 못 살았을 걸세. 그렇게 무난하면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저희한테 정말 기쁜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내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양가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저 역시도 제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아이의 태명을 짓는 일조차도 너무 꿈만 같더라고요. 여보, 나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 나 정말 아빠 되는 거 맞지? 그럼 맞지. 아이, 도대체 몇 번을 물어봐. 그나저나 우리 아이 태명은 뭘로 지을까? 글쎄, 행복이는 어때? 우리 아이가 우리한테 찾아와 준 것 자체가 엄청난 행복이잖아. 난 여태까지 살면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이의 태명을 행복이라고 짓고 아이가 태어날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임신한 아내가 해달라는 건 뭐든지 다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지난번엔 귤 먹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또 귤 사다 줄까?
아니, 나 이번엔 귤 말고 순대가 먹고 싶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 문 닫았겠지? 아니야. 혹시 연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지금 나가서 한번 찾아볼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문을 연 곳이 한 군데도 없더군요. 결국 저는 차를 타고 옆 동네까지 싹 돌아다니다가 늦은 시간까지 장사라는 순대 트럭을 하나 발견했어요. 사장님, 혹시 아직 순대 살 수 있나요? 저희 와이프가 임신했는데 순대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 남은 거 제가 다 살 테니까 전부 다 주세요. 저는 아내와 저희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한 지 5개월 만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여보, 나 어떡해? 나 아무래도 양수가 터진 것 같아. 지금 119를 부르긴 했는데 이러다가 우리 행복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라고? 여보, 나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행복이한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제 말과는 다르게 저희 아이는 조기 양막 파열로 결국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양수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선 태아가 정상적으로 클 수 없다면서 병원에서 태아를 보내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 충격에 거의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제대로 눈조차 떠보지 못하고 가버린 우리 행복이 어떻게 이대로 보내? 나 행복이 없이 못 살아. 진짜 못 살겠단 말이야. 그런데 유산의 충격이 너무 컸는지 아내는 그때부터 성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도 없이 저한테 짜증을 내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하는 거예요. 게다가 맨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게다가 그 모습이 안타까워 챙겨주려고 했던 저희 어머니한테도 함부로 하더군요. 며느라, 많이 힘들지? 이럴 때일수록 든든하게 잘 먹어야 되는 거야. 오늘 내가 뜨끈하게 죽 좀 끓여주고 갈 테니까 일어나서 이거라도 좀 먹어봐라. 어머님, 제가 지금 그깟 죽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저 다 필요 없으니까 얼른 가세요. 가시라고요.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래? 우리 어머니가 당신 걱정돼서 찾아오신 건데 꼭 그렇게 해야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마구 날뛰더군요. 당신은 내 심정 이해 못해. 난 우리 행복이 뱃속에서 5달 동안 품고 있던 사람이야. 우리 행복이가 내 뱃속에서 꼼지락거리는 태동도 분명히 느꼈단 말이야. 그런데 행복이를 그렇게 떠나보내놓고 제정신이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당신도 행복이 아빠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나 지금 하루하루가 살기 싫을 정도로 힘들단 말이야. 저도 아내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 어머니한테까지 함부로 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며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던 중 제 여동생이 오래 만났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기분이 우울하다며 제 여동생 결혼식에도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가족 결혼식인데 가는 게 맞지 않냐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절 말리면서 이러시더군요. 아직도 마음이 많이 힘들 텐데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런 축하해주는 자리에 쉽게 갈 수가 있겠니? 괜히 힘든 애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이해해 주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아내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예전처럼 다시 학원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변해버린 아내의 성격은 그대로 굳어지고 말았어요. 예전처럼 갑자기 울고불고 하진 않았지만 저한테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쌀쌀맞게 구는 건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요즘에 너무 대충 먹는 거 아니야? 한국인은 밥심인데 아침밥이라도 든든하게 먹어야지.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찌개 끓여놨으니까 한 술이라도 떠봐. 참, 당신이 언제부터 나한테 아침 차려줬다고 이래? 나 먹기 싫어. 괜히 귀찮게 하지 말고
당신 혼자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저는 아내 마음속에 아직 상처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최대한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처럼 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아내의 마음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노력을 번번이 무시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오늘은 영화 보러 갈래? 당신이 예전부터 보고 싶다고 기다렸던 영화 있잖아. 그거 이번에 개봉했대. 오랜만에 영화관 가서 팝콘도 먹고 영화도 재밌게 보고 오자. 아이, 영화는 무슨. 나 오늘 친구 만나러 갈 거야. 그렇게 보고 싶으면 당신 혼자 봐. 아휴, 알았어. 아이, 그럼 영화는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우리 다음 주 주말에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거 어때? 내가 예쁜 숙소 예약해 놓을 테니까 가서 시원하게 콧바람 좀 쐬고 오자. 아, 진짜. 갑자기 또 무슨 여행 타령이야. 괜히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집에서 잠이나 자.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알았어? 아내는 제가 뭘 하자고 해도 다 싫다고만 하더군요. 마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요. 그런데 저한테만 그랬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너무 무관심하게 구는 거예요. 한 번은 명절이 다가오길래 제가 명절 전날에 저희 집에 가자고 했더니 아내가 또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꼭 명절 때 자식들이 갈 필요가 있어? 그냥 이번엔 어머님 보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래. 나 안 그래도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느라 바쁜 사람인데 내가 왜 명절 전날에 강원도까지 가야 되냐고. 제가 몇 번 설득을 해봐도 아내는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명절 전날 저 혼자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날 저한테 전화해서는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 집은 언제 올 거야? 언제까지 어머님 댁에 있을 거냐고. 나 내일 간다고 얘기했잖아. 나 지금 여기 온 지 아직 3시간도 안 됐어. 당신 집만 집이야? 처가 집에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오라고 하시니까 그냥 지금 당장 와. 알았어? 뭐라고?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안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요즘에 당신 얼굴 보기 힘들다고 보고 싶어 하셨는데 고집 부리다가 결국 안 왔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장인 장모님만 부모고 우리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다 이거 아니야. 저는 그날 아내랑 전화로 한참이나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화를 끊고 나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경민아, 네가 이해 좀 해라.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가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나 보다. 그러니 시댁보단 친정이 편해서 거기에 가 있는 거겠지. 그래도 네가 남편이니까 옆에서 잘 안아주고 보듬어 주거라. 원래 착한 애니까 옆에서 그렇게 잘 달래주다 보면 언젠간 다시 좋아질 거다. 저희 어머니는 계속 아내 편을 드셨지만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게다가 제가 더 화가 났던 이유는 아내가 자꾸 이유 없이 저희 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당신 이번에 어머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명절에 안 온 거 괘씸하다고 나보고 당장 당신이랑 이혼하래.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고 막말까지 하시는데 내가 그런 어머님을 굳이 챙겨야겠어? 저는 너무 놀라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내한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신 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잖아.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 참나. 그럼 어머님이 그런 적 없다고 하시지. 그런 적 있다고 하시겠어? 당신 어머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어머님 편이겠지. 이것 봐. 내 말을 하나도 안 믿고 어머니 말만 믿고 있는 거잖아. 그러던 와중에 제 여동생이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어요. 저는 조카가 생긴 게 너무 기뻐서 아내 보고 같이 조카를 보러 가자고 했는데 아내는 또 투덜거리면서 안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나중엔 또 저한테 저희 어머니 욕을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어머니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 아니, 나보고 애도 못 낳는 능력 없는 며느리라잖아. 내가 뭐 우리 행복이 떠나보내고 싶어서 떠나보냈나? 나도 가슴 아파 죽겠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시냐고. 이번에도 저희 어머닌 그런 적 없다고 하시고 아내는 자기 말이 맞다고 하고 정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변해버린 아내 때문에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유산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저희 부부한테 다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내가 애를 낳으면 다시 안정을 찾고 예전의 성격으로 돌아올 거라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역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보, 먹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다 얘기해. 그리고 집안일도 내가 다 할 테니까 가만히 누워서 편하게 쉬어. 그래야 뱃속에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전 이번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며 어찌나 아내한테 지극정성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역시 저희 어머니한테 함부로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내가 또 유산을 할까봐 싫은 소리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내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이 생긴 지 한 달 만에 저희 집안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해선 펑펑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오빠, 우리 엄마 어떡해? 엄마 이번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3기시래. 엄마가 오빠한테는 아직 얘기 안 했다며?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죽겠어.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사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가 대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저 역시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게 흔하다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후 저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를 자주 뵈러 갔어요. 그래도 다행히 근처에 사는 제 여동생이 어머니 간병인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 아내는 임신 중 조심해야 된다는 핑계로 한 번도 어머니의 병문안을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당신 보고 싶다고 하는데 당신도 임신 중이라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말인데 가끔씩 어머니 보고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시라고 남는 방을 어머니 방으로 좀 꾸며드리면 어떨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방은 나중에 우리 애 태어나면 장난감 방으로 써야 되는데 그 방을 어떻게 어머님을 들여? 난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아내가 너무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어머니를 한 번도 저희 집에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눈치가 워낙 빠른 분이시라 하루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민아, 우리 며느리가 나오는 거 싫다고 하니? 난 우리 며느리가 내 딸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아무래도 걔는 아니었나 보구나.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지금 임신 중이라서 가족들 만나는 것도 불편한가 봐요. 아니다. 내가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거 보면 다 알만하지. 난 너 결혼시키고 나서 우리 며느리랑 좋은 고부관계가 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부족했나 보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거의 만삭이었을 때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의사 말이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많이 돼 이제 길어야 3개월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펑펑 울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 손주들도 다 키워주고 싶었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손주 볼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우리 며느리가 손주 낳을 때까진 이 목숨이 버텨줘야 할 텐데. 그 후 얼마 안 가 저희 아내는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저희 어머니한테 한 번도
애를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서진이 많이 보고 싶으시대. 어머니 이제 살 날도 많지 않으신데 우리 서진이 데리고 같이 가서 보여드리면 안 될까? 그게 무슨 소리야. 갓난아기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밖에도 함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 몰라? 그런데 심지어 암 환자가 가득한 병원에 데리고 가자고? 절대 그렇게는 안 돼. 그랬다가 우리 서진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당신 책임질 거야?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서진이 한 번도 안 보여주겠다는 거야?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우리 어머니 이제 세상 떠나는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야. 마지막으로 손주 한번 보고 싶으시다는데 그 소원도 못 들어드리냐고.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저희 아들을 어머니한테 보여주지 못하게 하더군요. 저는 이러다가 어머니가 손주도 못 보고 돌아가실까봐 하루하루 애가 탔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손주가 너무 보고 싶다면서 오늘 여동생과 같이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가 오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지금 우리 집으로 오고 계신데 이제 진짜로 남은 날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다면서 마지막으로 손주 얼굴 좀 꼭 보고 싶다고 하시네. 그래서 말인데 이따가 우리 어머니 오시면 좀 반갑게 맞이해드려. 평소처럼 쌀쌀맞게 굴지 말고. 알았지? 제발 부탁이니까 이번 한 번만 딱 그렇게 해주라. 저는 아내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별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래도 저는 말기암 환자인 저희 어머니한테 아내가 심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오빠, 여태까지 저런 여자랑 살고 있었어? 어떻게 새언니란 인간이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여동생이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더군요. 그런데 세상에 여동생이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저희 집에 모시고 갔더니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문전박대했다는 거예요. 새언니, 저예요. 저 엄마랑 같이 왔어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제 여동생이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현관문을 한 뼘만 열고선 갑자기 짜증을 냈다고 하더군요. 아, 진짜 어머님,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보기 싫다고 하잖아요. 싫다는데 왜 집까지 찾아와서 귀찮게 하세요? 우리 서진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괜히 어머님 때문에 부정 타면 책임지실 거예요? 저 서진이 잘못되는 거 원치 않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라고요. 새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서 지금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 서진이 할머니이자 새언니의 시어머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런 걸 보기 싫으면 찾아오지 말던가요. 그냥 왔던 게 그대로 되돌아서 다시 병원으로 가세요.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새언니, 지금 미쳤어요? 애 낳더니 정신머리까지 어디다 빼먹고 온 거예요? 제 여동생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어머니가 여동생을 말리며 이러셨다더군요. 경이야, 그만하고 가자. 싫다는데 어떡하겠니? 내가 아무래도 못 올 때 왔나 보구나. 결국 저희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집에 도착해 보니 아내가 장모님이랑 같이 히덕거리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 어쩜 이리 눈이 똘망똘망할까. 아주 우리 딸 어릴 때 모습을 똑 닮았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아내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어머니 집안에도 못 들어오게 내쫓아 놓고 장모님이랑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아, 진짜?
아, 왜 갑자기 집에 와선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내가 내 아들 보여주기 싫다는데 뭐 잘못됐어? 뭐라고? 당신 진짜 사람도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 이제 며칠 더 사실지 모르는 분이야. 아무리 우리 아들을 보여주기 싫어도 그렇지. 아픈 분한테 소원 한 번 못 들어드려? 당신 진짜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할 거냐고.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장모가 오히려 저한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자네 어디서 지금 큰 소린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딸이 뭐 못할 짓 했나? 안사돈 때문에 우리 딸 유산될 뻔한 거 겨우 막았더니 또 부정 타면 자네가 그때 책임질 거냐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이 사람이 유산할 뻔했다뇨? 그런데 저는 이어지는 장모의 말을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제 아내가 유산한 걸 저희 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자네가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 딸 유산했을 때 내가 용한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왔네. 그런데 그 무당 말이 돌아가신 자네 아버지 때문에 부정 타서 우리 딸이 유산한 거라지 뭔가. 자네 아버지 뱃일 하시다가 사고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며? 그것도 다 애군이 껴서 그런 건데 그게 자네 어머니한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게 분명하니까 만나면 절대 안 된다던데.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또 유산할까 봐 자네 어머니랑 절대 만나지 못하게 했네. 그런데 내가 기껏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게 도와줬더니만 이제 와서 왜 자네가 큰 소리를 치고 난린가? 뭐라고요? 지금 그럼 그 무당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까지 미신 때문에 여태까지 이 사람이 저희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고 손주도 안 보여준 거냐고요? 그까지 미신이라니. 자네 그 무당이 얼마나 용한 줄 알아? 그 무당한테 점 보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줄 서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 무당 말대로 했더니 우리 딸이 건강하게 출산했잖아. 만약에 그 무당 말 안 듣고 자네 어머니랑 만났다가 또 유산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그 무당 말 하나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행동했다는 걸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다짐하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영향을 받았으면 저도 아버지 아들이니까 똑같이 영향을 받았겠네요. 그럼 저 때문에 저희 아들 부정 타면 안 되니까 저도 이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거 맞죠? 그게 또 무슨 소리야? 무당이 자넨 괜찮다고 했어. 그래, 당신은 괜찮다니까. 그냥 어머님하고만 안 보고 지내면 돼. 헛소리 하지 마.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런 거였으면 아버지 피를 물려받은 나한테도 똑같이 안 좋은 기운이 서려 있는 게 맞겠지. 당신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이 하시는 무당 얘기 듣고 옳다구나 했지?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는 거 싫고 만나는 거 싫으니까 그 말 듣고 더 함부로 행동한 거잖아.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 무당 진짜 용한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야. 괜히 무당 말 안 들었다가 또 유산할까 봐 무서워서 그랬어. 거짓말 하지 마. 당신이 유산하고 나서 맨날 힘들어하고 짜증만 부릴 때 그걸 다 감싸준 게 우리 어머니였어. 그런데 당신은 무당 말만 듣고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해? 그렇게 무당 말이 100번 오르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난 당신처럼 미신이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살기 싫으니까. 알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진짜 괜찮다고 했다니까? 설마 이대로 나가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이혼해. 그 무당이 그딴 식으로 살면 이혼 당할 거라는 걸 예언 안 하디? 이것만 봐도 그 무당이 돌팔인 거 딱 알겠네. 나 너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눈물로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딴 여자랑 결혼하는 바람에 이런 수모까지 겪게 되시고 제가 정말 어머니 아들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아니다. 네가 뭔 잘못이 있겠니? 내가 그 애를
너무 좋게 보고 믿었던 게 잘못이지. 그런데 그때 아직까지 화나서 씩씩거리고 있던 제 여동생이 저한테 어머니 휴대폰을 건네주더군요. 오빠, 일단 이것부터 좀 봐. 그동안 그 인간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문자를 보냈는지 한번 오빠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라고.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어머니 휴대폰에 있는 문자 내역을 보게 되었어요. 아주 오래전 것부터 다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내를 걱정하는 문자를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며느라, 갑자기 유산을 하게 돼서 너무 힘들지? 나도 우리 손주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단다. 할미, 나도 이렇게나 힘든데 엄마인 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니? 그런데 제 아내는 그 문자의 답장으로 신경 끄세요 라고 딱 5글자만 보냈더군요. 게다가 그 이후에도 비슷한 식으로 문자가 오갔습니다. 며느라, 이번 명절엔 오면 안 되겠니? 예전엔 너랑 같이 시장도 다니고 즐겁게 보냈었는데 요즘엔 통 얼굴 보기가 힘드니까 너무 보고 싶구나. 오면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마음 편하게 오거라. 싫어요. 앞으로 볼 일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심지어 저희 아내가 출산했을 때도 어머니가 고생했다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거기에도 손주 볼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여태까지 아내한테 그 굴욕을 다 당하면서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셨던 거예요. 저는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그 인간이 이딴 식으로 행동하는데 왜 그동안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랬으면 제가 진작에 가만 안 뒀을 거 아니에요. 왜 며느리가 함부로 하는데 그걸 다 당하고 계셨냐고요. 미안하다, 미안해. 난 너희가 싸우지 말고 잘 살길 바래서 그랬던 거였어.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유산을 하면서 마음에도 병이 생겼구나 하는 마음에 이해해 보려고 했단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어.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한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한테 이혼을 청구하고 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남은 시간만이라도 곁에 있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는 제가 진짜로 이혼을 한다고 하자 이혼만큼은 안 된다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애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 생각을 바꿀 일이 없다고 하고선 그 후로 아내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 저희 어머니가 위독해지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선 담담한 목소리로 이러시더군요. 경민아, 엄만 이제 네 아버지 곁에 가는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렴. 이제야 네 아버지랑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그래도 기쁘단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곁에 가시는 것보단 제 곁에 있어 주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렇게 떠나지 말아주세요. 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결국 아내한테 문전박대를 당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랑 여동생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빠, 우리 엄마 한평생 고생만 하고 착하게만 사셨잖아. 그런데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가 떠나야만 되는 거야? 나 진짜 너무 억울해. 우리 엄마 이렇게는 못 보내겠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웃겼던 건 저희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할 때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아내가 장인 장모님과 함께 장례식장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성큼성큼 다가가 화를 냈어요. 야, 네가 뭔데 여길 찾아와? 당장 안 나가? 아, 진짜 왜 그래?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며느리 내가 찾아와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엔 그렇게 며느리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도
한 번도 안 찾아오더니 이제 와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며느리 행세하겠다고? 아니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잖아. 우리 서진이 잘못될까 봐 그랬던 거지. 내가 뭐 어머니한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랬는 줄 알아? 그래. 그러니까 평생 그 미신이나 믿으면서 살라고. 난 너처럼 미신에만 빠져가지고 가족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하곤 절대 못 살아. 너 우리 어머니 때문에 부정 탄다고 했지? 아니, 네가 여기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장례식이 지금 부정 타고 있어. 알아?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장모가 저한테 한 소리 하더군요. 자네, 그래도 우리가 먼 길 와줬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사람 성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고. 누가 여기 오시라고 그랬어요? 장모님도 여기 올 자격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른 나가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부정 끼치지 말고 당장 나가시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내랑 장인 장모가 끝까지 장례식장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제 여동생이 달려와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가더군요. 야,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찾아와? 난 네가 여태까지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새언니라서 참아보려고 했어. 그런데 넌 우리 엄마한테 문자로도 아주 사랑 같지 않은 짓을 했더라. 난 너 같은 거 절대 가만 못 둬. 그러니까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발들이 생각하지 말고 당장 꺼져. 아, 이거 놔. 왜 머리 잡아당기고 난리야? 아, 아파 죽겠단 말이야. 그래요. 이거 좀 나아요. 왜 우리 딸 머리 잡아당기고 난리예요? 이거 아주 집구석이 되먹지 못한 집구석이네. 참나, 그건 제가 할 소리거든요. 딸 자식 머리 잡아당기는 게 기분 나쁘면 경찰에 신고라도 하던가요. 신고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할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결국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아내랑 장인 장모는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여동생도 참다 참다 폭발해 그렇게까지 한 것 같은데 전 오히려 여동생이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 후 슬픔 속에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전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어떻게 애를 낳자마자 이혼하냐며 자기 혼자 애 못 키운다고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인간과 살 수 없어서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저랑 떨어져 살게 된 저희 아들한테 미안했지만 아빠 둘이만큼은 다 하고 싶어서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렇게 지냈다면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혼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 전처가 저한테 찾아와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혼자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왜 이혼하면 꼭 여자가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나도 내 인생 찾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우리 서진이 좀 봐. 알았어? 임신했을 때부터 무당말까지 믿으면서 그 난리 쳤으면서 이제 와서 애 보기 힘드니까 나보고 키우라고? 너라는 인간 아주 엄마 자격까지 없는 인간이었구나. 그래, 그럼 앞으로 서진이 내가 키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 그리고 양육비 같은 건 보낼 필요 없어. 대신 앞으로 우리 서진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그 조건 받아들인다면 내가 서진이 키울 테니까. 정말이야? 진짜 양육비는 안 보내도 된다는 거지? 그럼 나야 땡큐지. 알았어. 그럼 내가 조만간 서진이 짐 다 싸서 서진이 데리고 올 테니까 앞으로 당신이 키우는 걸로 해. 저는 그렇게 전처와 각서까지 쓰고 양육비를 안 받는 대신 더 이상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선 왜 양육비를 안 받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저희 아들이 저런 여자한테 나쁜 영향을 받느니 그냥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양육비를 받으면 어찌됐든 가끔이라도 보고 지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를 다니던 제가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 여동생이 저한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더군요.
오빠, 서진이는 앞으로 내가 키워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빠는 그냥 일에만 전념해. 뭐라고? 우리 서진이를 네가 키워주겠다고? 아휴,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런 고생을 시켜. 어차피 우리 현우 키우는 김에 서진이까지 키우는 거지 뭐. 안 그래도 요즘에 우리 현우가 동생 낳아달라고 졸랐었는데 서진이랑 같이 지내면 현우도 좋아할걸? 그리고 오빤 회사도 다녀야 되는데 오빠 혼자서 서진이를 어떻게 키워. 키우더라도 오빠보단 내가 키우는 게 훨 낫겠지. 그러니까 오빤 서진이 좀 크면 그때 데리고 가. 오빠 혼자서 절대 못 키운다니까. 저는 너무나도 고마운 제 여동생 덕분에 아들을 여동생한테 맡기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없이 자랄 아들이 걱정되었는데 여동생이 자기가 엄마 역할까지 다 해주겠다고 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준 저희 매제한테도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될 때마다 선물을 사들고 여동생 집에도 찾아가고 양육비 명목으로 넉넉하게 챙겨주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 아들이 여동생네 집에서 잘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중 전철하는 사람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무슨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자주 바꾸는지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보, 나 우리 서진이 좀 보여주면 안 돼? 요즘에 자꾸 우리 서진이가 꿈속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아예 안 보여주는 거 너무하잖아. 야, 낳기만 하면 다 엄만 줄 알아? 너 우리 서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아예 안 나타나는 조건으로 나한테 서진이 보낸 거 기억 안 나? 양육비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 좋다고 신나서 가버린 사람이 바로 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서진이가 보고 싶으니까 보여달라 이거야? 그땐 내가 이 정도로 우리 서진이 사랑하는지 몰랐단 말이야. 직접 보여주는 게 싫으면 영상 통화라도 하게 해주라. 나 진짜 서진이가 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해.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난 이미 그 문제로 너랑 얘기 다 끝났고 각서까지 썼으니까 절대로 우리 서진이 보여줄 생각 없어. 그러니까 넌 서진이 볼 생각 추워도 하지 말고 평생 반성이나 하면서 살아. 알았어? 여보, 여보. 그 후 저는 더 이상 전처의 연락을 받기 싫어서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엄마 자격도 없는 그런 여자한테 저희 아들을 보여줄 생각은 절대 없어요. 그렇게 미신만 믿고 가족한테 함부로 하며 이간질까지 하는 인간을 저희 아들의 엄마로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 후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께 마음속으로 맹세를 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우리 서진이 정말 잘 키울 거예요. 서진이한테 훌륭한 아빠가 될 거라고 약속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려고요. 어머니,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저희 계속 지켜봐 주실 거죠? 그곳에선 두 분이서 싸우지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니 제 전처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 이유를 전처의 유산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해하고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전처는 그걸 고마워하기는커녕 저희 가족을 더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전처와 전 장모의 성격을 보니 그 집 식구들이 왜 서로 친하지 않았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절대 그런 사람으로 자라지 않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쓸 생각이에요. 너무나도 고마운 제 여동생이 옆에서 지켜주고 있으니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더 생기네요. 이번 주 주말에도 조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서 여동생네 집에 찾아갈 생각입니다. 저를 위해 애써주는 여동생네 가족을 위해 저도 해줄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주려고요. 여러분, 저는 비록 결혼 생활이 안 좋게 끝났지만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선 가족들과 서로 위하며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